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최도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에 의해서 그저께 12만원으로 또 새롭게 설정이 됐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간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의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믿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뭐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현실은 뭐 거의 시궁창 수준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차피 나중에 크게 오를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내가 매수할 시간을 조금 벌어주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오르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그거 하나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부지런히 줍줍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웃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12만원으로 잡았고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실적입니다. 결국에 주가는 실적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대폭 개선이 되고, 심지어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실적의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예상 실적치를 보면 매출이 267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7조입니다. 작년 매출이 240조가 조금 안 됐고 영업이익은 36조 정도였으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13%, 영업이익은 30%나 지금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하지만 업계의 동향과 계약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망치가 오차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심하게 뻥튀기 되거나 뭐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으로 수치를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실적은 반도체에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도체에서만 26조 8천억, 그리고 IM 부분에서 12조 9천억입니다. 여기서 IM은 IT와 모바일을 합친 말이고요. IT에는 주로 5G 통신 장비 이런 게 들어가고, 모바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DP에서 3조 6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DP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E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소비자 가전이고요.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력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또 D램과 낸드 플래시, SSD가 있는데 세 개 모두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은 낸드 플래시나 SSD보다는 아무래도 D램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D램으로 인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세에 있죠. 그래서 D램 가격의 급등과 낸드 플래시의 턴어라운드로 반도체 업황이 매우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떨어졌죠.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에는 지금 호황기이고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올랐어야 될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리다고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오르니까 내가 더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가 그냥 편한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 바로 오스틴 공장의 정전 사태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의 내용을 보면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우려를 이유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오스틴 공장은 부분 가동을 이미 재개를 했고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실적 감소 효과는 최대 3천억에서 4천억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분산이 돼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3천억에서 4천억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3, 4천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나도 큰 돈인데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 전망치가 약 267조 정도죠. 이것을 단순히 그냥 4로 나눠도 66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스틴 정전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한 게 약 3천억에서 4천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대치 4천억으로 잡고 그나마 이것도 1분기와 2분기에 분산돼서 반영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분기에도 2천억, 2분기에도 2천억 이 정도 실적이 지금 감소가 될 거라는 거죠. 66조에서 2천억이 빠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66조에 비하면 2천억은 거의 푼돈이죠. 그래서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D램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42%로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가 29.5%로 2위, 마이크론이 23%로 3위입니다. 4위인 나녀부터는 점유율이 2%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램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위 빅3라고 불리는 이 3개 업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점유율은 3, 4가 합쳐서 거의 95%입니다. 그럼 D램은 정리가 된 거죠. 아주 심플하고 외우기도 편합니다. 자, 그런데 낸드 플래시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D램은 3개 업체가 95%를 다 해먹는데 낸드 플래시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 먹고 있죠. 점유율 1위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옥시아가 19.5%입니다. 키옥시아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로 따지면 도시바입니다. 도시바. 그 뒤를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이 14.4%로 글로벌 점유율 3위에 해당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11.6%로 4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11.2%로 5위, 인텔이 8.6%로 6위. 이렇게 6파전의 양상이고요. 나머지 1.8%는 기타가 나눠 먹고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D램과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3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D램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던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에서는 각각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키옥시아는 옛날 도시바라고 했죠. 도시바는 하드디스크를 만들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트북에 보면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의 2.5인치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이 저장 장치가 대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만들던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이 SSD로 업종을 갈아타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도 하드디스크를 굉장히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작부터 하드 사업부를 시게이트라는 기업에 매각을 하고 이때부터 SSD에 올인을 하게 되죠.
반면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하드디스크 사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신규로 SSD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던 웨스턴 디지털과 도시바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드디스크와 SSD는 작동 원리만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드디스크를 주름잡았던 삼성전자, 키옥시아, 옛날 도시바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까지 이렇게 세 업체가 1위에서 3위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